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원이 바뀌어서 이제 행정작용법이라고 하는 파트인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 국민이 행정기관에다 뭐 신청하고 신고하고 이런 거 배웠잖아. 이번에는 행정기관이 국민을 향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배우는 거야. 응? 근데 행정기관이 하는 제일 많은 작용은 만들어진 법을 국민한테 집행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겠지.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일도 하고, 무슨 장래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하고, 국민한테 권고하는 일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비슷한 그 유형의 작용들끼리 묶어서, 현실에서는 행정기관 하는 일이 뭐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막 하잖아. 응? 그런데 다 수많은 공무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하는 작용들인데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 것끼리 이제 묶어갖고 무슨 작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떤 공통된 논리로 풀자,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짜여진 거야. 그래서 학문적으로 짜여진 게,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작용을 이제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서 우리 행정작용법이라는 두 번째 파트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작용 유형으로 나눴어. 하나는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일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게 제일 단원이 비중이 크지. 이게 바로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해라, 언제까지 영업을 하지 마라, 또 뭐 이렇게 세금 부과하고 영업정지 시키고 이렇게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법 집행 조치도 하지만, 또 국민에게 무슨 특별한 권리를 신청받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기도 하고, 누구한테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국민한테 법을 집행해서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서 이게 비중이 제일 커. 응? 그래서 원래 이거 중심으로 이제 행정법이 논리체계가 짜여져 왔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 와서 점점 더 다양한 작용들이 생겨나.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국민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기도 한단 말이야. 합의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이제 행정법상 계약, 행정상 계약, 이 계약이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 응? 공법상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위에 두 가지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 이거는 다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국민하고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해서 합의해서 맺는 거라 성격이 다르니까 좀 다른 논리로 풀어야 되겠지. 그 외에 또 행정지도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민한테 이렇게 권고하고 협조 요청하고 행정기관이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래 행정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기타의 작용으로 이제 묶어서, 여러분들 교재도 이제 행정입법, 행정행위, 기타 행정작용 이렇게 셋으로 크게 대별했거든. 기타 작용의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야. 응? 그래서 이 편이 시험 문제 제일 비중이 커요.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작용은 한 문제는 거의 나와. 한 문제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두 문제 내는 경우도 있어.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많이 나와. 행정행위라는 데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와요. 이런 경우도 나와요. 그러면 이 2편이 많이 나올 때는 이 정도 하면 8문제도 나오죠. 응? 근데 여기를 많이 내면 여기를 하나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보통 한 최소 5, 6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를 공부하죠. 요건 행정기관이 법 만드는 작용하는 걸 행정입법을 한다.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행정입법이라고도 해. 응? 그래서 행정작용 중에 행정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데, 일단 개괄적인 얘기를 해보죠. 원래 여러분들 행정기관은 원래 법 만드는 데가 아니지. 원래 하는 일은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옛날로 돌아가면 국민에게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만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법 체계가 어떻게 있어?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 전체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합의해서 헌법을 정해놓잖아. 응? 그리고 이 헌법은 굉장히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선언이라 좀 더 이제 국민의 권리, 구체적인 권리 의무 좀 그런 거는 그런 관련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게 돼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법률은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행정기관은 그 법률을 충실히 이제 실제 현실의 구체적인 일에 적용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는 거지.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 점점 사회가 복잡하고 변화되고 다양하게 자꾸 바뀌고 하니까 전문성이 더 커지고, 그리고 국회가 세세한 내용까지 다 정한다는 게 좀 곤란해요. 그때 또 국회가 다 정한다고 하면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면 또 맞춰서 빨리빨리 법을 개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또 국회는 쉽지가 않은데야. 여당 야당 모여서 토론해서 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이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하는데 쉽지가 않잖아. 제때 못 바꿔주면 또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또 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지? 또 뭐 국회에서 법 만드는 데는 토론하고 합의가 돼야 돼.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떤 국가적 비상사태 위기가 일어나면 빨리 법을 만들어 갖고 뭔가 그에 따라 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에는 행정기관은 순수하게 국회가 만들어준 법률을 집행만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예외를 둬서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 미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거야. 응? 불가피해. 그게 이제 오늘날이고, 다만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만들도록 하되 전제 조건은 뭐야? 행정기관이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기관이 만들고 싶다고 멋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헌법에서 야 대통령 국가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라, 헌법에서 권한을 줬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대강 정해놓고 뭐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무슨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권한을 줘야만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어. 이제 그런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행정기관이 이 만드는 법을 뭐라고 들으면 행정입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명령이라고 칭해. 명령. 명령하면 뭐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 명령 이게 먼저 떠오르지만, 우리 행정법학에서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을 명령이라고 칭하기로 했던 거야. 행정입법 있고 명령. 그런데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상권 분립돼 가지고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정하고 하는 거, 조직 내부의 사항은 그는 행정 조직 내부에서 뭐 공무원들 어떻게 근무하도록 할 건가, 뭐 그다음에 업무 지시는 뭐뭐에 관한 업무는 어떻게 나눠서 시킬 건가, 뭐 이런 것들, 조직 내부적인 일은 원래부터 행정기관이 알아서 정하고 할 수 있다고 인정해 왔어. 문제는 이제 국민에게까지 효력 미치는 법을 행정기관은 못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정한 요건에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명령이라고 행정기관을 만드는 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해요. 하나는 우리 배웠어, 용어. 우리 법 중에서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법,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구속력 내지 효력을 갖는 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 그 용어가 법규성, 법규적 성질, 대외적 구속력 다 같은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그래서 이게 이런 말 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갖는 법,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 이 말의 뜻은 결국 뭐야? 용어 조합이라 그랬잖아. 요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라는 거. 특히 이제 국가행정기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칭하고, 근데 그게 성격, 요거는 성격,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라는 뜻이야. 법규성이 있는, 법규의 성질이 있는 법이라는 거야.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고, 원래 행정부 조직 내부의 일, 행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 그건 옛날부터 자동으로 인정되어 왔어. 그래서 행정조직 내부의 일을 정한 법을 행정규칙이라고 이름을 이제 성격을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응? 근데 요거는 다른 말로 행정명령이라고도 칭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는 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어, 판결문에. 근데 이게 워낙 굳어져 갖고 이 말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응? 근데 이렇게 말 쓰면 짝이 맞잖아. 응? 이거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을 정한 거,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는 법, 그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앞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의 법의 효력 순위는 이미 배웠잖아. 헌법이 제일 효력이 높고, 그 다음 뭐야? 국회가 만든 법률이 효력이 높고, 그 다음은 국가행정기관에 만든 명령이 그 다음에 효력이 높고, 그 다음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 각 지역에만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법을 뭐라고 불러? 자치법규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칭하고 두 종류로 나눈다. 조례라는 법하고 규칙이라는 법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지? 뭐 이렇게 법 체계가 돼 있죠. 그래서 내려올수록 하위의 효력 갖는 법이야. 그지? 하위법은 상위법이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되지. 자, 요런 이제 그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걸 이해하고, 행정기관이 국가행정기관을 만드는 법은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이런 성격을 갖는 법인데, 이거 만약에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이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둘로 나눠보자. 법규명령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법일까 아닐까? 당연히 지켜야 돼.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야. 우리가 이제 효력 범위를 둘로 나눠. 이걸 이렇게 나눠. 내부적 효력, 뭐 내부적 구속력, 응? 이런 말을 부르는데, 이 내부적이라는 건 행정조직 내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업무 처리할 때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응?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 위반하면 이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응? 징계 사유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외부적 효력이에요. 외부적 효력. 응? 외부적 효력. 대외적 구속력, 대외적 효력이라고도 그래. 국민한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이 법규명령에는 이 외부적 효력까지 있는 법이다.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위반하면 국민하고 사이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돼? 위법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위법한 행위가 돼.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한 행위가 되면 논리적으로 이제 위법한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국가기관 행위로 인해 자기의 우리 배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뭐 할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 입은 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반면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법이 보호하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했지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게 아니라면 소송할 자격도 없고 손해배상도 못 받는 거고, 그지? 그건 이제 일단은 위법이 되는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이 입은 피해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제되는지가 달라지는 거, 그지? 일단 위법이 되는 건 당연해. 응? 그런데 내부적 효력을 이제 내부적 조직 내부에서도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공무원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응?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응? 이거 위법하게 되면 이거 통째로 다 이거에서 징계 사유도 국민으로부터 법이 보호하는 이 침해당했다면 소송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반면에 이 행정규칙의 성격에 해당하는 법은 행정조직 내부적 효력, 원래부터 조직 내부에서는 법인 거야. 조직 내부법, 국민하고 사이 효력이 없을 뿐이지. 응? 그래서 외부적 효력은 없는 법이야. 이게 되죠? 요게 차이가 있는 거야. 외부적 효력이 없다. 이거는 내부, 외부 다 효력이 있고, 요거는 내부에서만 법으로서 효력하는 거야. 공무원들 지키라. 따라서 그럼 여기다 여러분들 연결하면 공무원이 위반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을, 즉 뭐 예를 들면 생각해보자. 공무원들 무슨
근무 규칙 이런 거 정말 공무원들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일반 국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근데 공무원이 이 근무 규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징계 사유가 되는 거지. 응? 조직 내부에서 복종 의무 위반했다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응? 보통 이거는 이제 상급 기관이냐 하급 기관에게 뭔가 지침 내리는 거거든. 응? 근데 요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외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설령 공무원이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없어. 위법이 아니니까 국민은 공무원이 행정 규칙을 위반한 위법 행위를 해서 나의 피해를 줬다. 이 소송할 수가 없어요. 소송할 요건이 안 되는 거야. 응? 이게 중요한 차이야. 즉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법은 이 국민에게까지 외부적 효력이 있냐 없냐, 응? 이걸 기준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 한 무리, 응? 행정 규칙에 해당하는 법 한 무리 이렇게 둘로 쪼개본다는 얘기예요. 응? 이분이.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국민하고 사이 효력 갖는 법 법규명령은 이걸 미리 하자. 근데 이 법규명령은 원래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못 만든다 그랬지. 언제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상위법인 헌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는 이제 국민이 헌법에다가 어떤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 권한을 줬거나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졌거나, 그러니까 상위법인 헌법 법률에 의해서 만들라고 근거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야. 행정기관이 멋대로 독자적으로 못 만들어. 그러니까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 되려면 상위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상위법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조직 내부법이고 행정조직 내부의 일은 행정부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뭐 헌법과 법률에 뭐에 관해서 정해라 이런 근거 규정이 없어도 필요하면 권한 가진 행정위원이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에 즉 상위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냐 이런 것 차이가 있고, 또 위반 효과도 차이가 있고, 그렇지? 뭐 그런 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이쪽에 해당하는 법은 명칭이 뭐가 있냐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대략 이제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있어. 응? 대통령이 만드는 법에서 대통령령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보통 뭐라고 이름 붙여냐면 시행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응? 그래서 뭐 도로교통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이렇게 시행령자를, 무슨 국회가 만든 법률 뒤에 시행령자를 붙여서, 그러면 요 말이 붙으면 대통령이 만든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니고 많은 경우가 그렇다는 거야, 보통.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 총리령 많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각 부의 장관이 만들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만들면 행정안전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면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그거를 부령이라고 합니다. 총리가 만드는 법이나 장관이 만드는 법,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법은 보통 무슨 법 시행규칙자를 이름으로, 이거 다 교재에 있어. 이게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야. 시행규칙자를 붙여요. 그래서 법 이름에 아까 법체계를 보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로서 국회가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또 세부사항은 또 대통령이 또 정해놔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있다. 또 그 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 세부사항을 또 정해놓은 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는 법이 있어. 그렇게 이제 또 효력 순위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헌법, 법률, 대통령령, 응? 뭐 총리령 있으면 이거 부령 이거 다 보고, 또 지방 일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 규칙까지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내용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오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걸 정해놓은 거지. 거기 다 맞춰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법 만들 때 그걸 다 맞춰서 만드는 거지. 근데 간혹가다 일치가 안 될 때는 이제 그게 상위법에 위반돼서 하위법이 무효냐 아니냐. 그러면 하위법이 무효면 무효인 법을 집행한 조치도 역시 무효가 되냐. 뭐 이런 얘기는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고. 명칭이 대략 이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응? 그리고 요거
국민에게 효력 없는 조직 내부에서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법은 보통 이름이 뭐뭐뭐뭐 땡땡 훈령, 뭐뭐 훈령, 응? 뭐뭐 지침, 뭐뭐 예교, 이게 제일 흔하게 붙는 말이야. 뭐뭐에 관한 훈령, 뭐뭐에 관한 예교, 뭐뭐에 관한 지침, 그 외에 뭐뭐에 관한 뭐 통첩, 뭐뭐에 관한 고시, 응? 뭐 이런 이름이 많이 붙어요. 그래서 대략은 만들어진 법의 명칭을 보면 아, 이게 국민에까지도 효력이 있는 법이다 아니다 대략은 알아. 그런데 대략이 그런 거지 100%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법 이름에 이런 게 있어. 뭐 시행령자가 붙었고 법을 만들었어. 대통령이 법을 만들어서 무슨 법 시행령, 또 장관이 법을 만들고 무슨 법 시행규칙, 이런 내용을, 이런 이름을 붙여놨다? 그럼 이름만 보면 뭐라고 생각해? 이거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 소위 법규 명령에 해당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 국민하고서도 위법이 되는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예외인 게 있단 말이야. 만들어 놓기만 명칭을 그렇게 달았지 실제는 뭐 상위법, 헌법이나 법률로부터 만들라고 권한도 안 받고, 응?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직접 상관도 없는 조직 내부의 일을 뭐 정해놨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럼 어떻게 돼? 만들어 놓은 명칭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의 명칭처럼 달려있는데 실제 내용은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는 상관없는 조직 내부 사항을 정한 데 불과. 그럼 이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생겨요. 명칭만 놓고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거냐, 응? 아니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내용에 따라서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느냐, 응?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경우가 생기겠지. 행정기관이 뭐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이름 붙여서 법에다가 뭐뭐 훈령, 뭐뭐에 관한 지침, 뭐뭐에 관한 예교, 뭐뭐에 관한 고시. 그러면 일단은 보면 아, 이런 이름 붙여 만드는 건 원칙적으로 국민의 효력이 없는 법이야. 조직 내부법이야. 즉 행정 규칙의 성질을 갖는 법, 이렇게 볼 텐데 아, 이게 또 아니야. 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모모사항을 정해라고 권한을 내려받았네. 응?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 정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그래가지고 정하라고 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놨어요. 근데 명칭은 이런 명칭 달았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 생기지? 야, 이게 명칭인데 이제 형식이라 그래. 응? 명칭, 형식만 놓고 보면 국민에게 효력 없는 법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을 정해라 권한 받아서 그거 정해놓은 거야. 그럼 내용을 보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될 텐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건지, 아니면 명칭,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효력 없는 법으로 보고 다룰 건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행정입법에서 진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냐면, 만약에 그런 만들려면 상위법의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만들었는데 이거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근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응? 잘못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국민에게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잘못된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갖고 어떻게 뭐 어디다가 신청해서 이거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가 여기에서 논의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응? 자, 그렇다면 기본 뭐 그런 내용들을 논의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169쪽 보면 행정입법 개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뭐 특별하게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어요. 응? 왜냐면 뭐 워낙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내지 그 격까지는 잘 안 건드려. 그럼 뭐 읽어보자. 행정입법의 의의는 뭐야? 이게 읽고 지나가. 행정기관이 그냥 딱딱하게 써놨지. 행정기관이 법조문 형식으로 일반적이면서 추상적인 성질을 갖는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그 법을 만드는 작용 내지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다. 응? 아이, 그냥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행정위원회 법 만드는 작용을 행정입법이라 한다. 응?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행정입법의 종류, 요거는 간단히 보자고. 행정입법의 종류는 첫째 뭐가 있을 수 있대?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 두째 줄 끝에 보면 자치입법이 있을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입법도 넓게 보면 행정입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과 자치입법, 그지?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억에서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지금 칠판에 썼듯이 국민에게까지도 효력이 미치는 법인지에 따라 아니냐에 따라서 법규명령이라는 거와 행정규칙이라는 두 가지로 나눈다. 응? 그게 이제 넷째 줄에 있나? 그죠? 넷째 줄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략적인 틀을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주제 2번. 자, 원래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옛날에. 응? 이제, 그러니까 국민은 국회에게 권한을 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받는 법은 국회에 너네들이 만들어라 권한을 줬는데, 국회가 다시 행정기관에게 만들어라 권한을 또 넘기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였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행정기관은 국민의 효력받는 법을 못 만드는 게 원칙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듯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 만드는 게 불가피하게 허용되고 있다. 응? 그 이유들이죠. 그래서 이유를 보면 예를 들어 기역법 뭐야? 즉, 뭐 있어요? 현대 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돼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어떤 사항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국회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 만든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국회는 그 두째 되면 골격 입법이란 말 나오지? 그냥 말하면 국회는 법률을 만들어도 그냥 뼈대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응? 뼈대만 정해놓고 살 붙이는 거 내용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거의 다 넘겨주는 현상이다. 응?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국회도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국민에게 중요한 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골격 입법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뭐야?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법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 그때. 근데 국회는 그걸 못하거든. 세 번째는 지역별, 분야별 특수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정하면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특성을 반영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역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좀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상사태 극복, 국가의 위기사태 극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통령한테 법 만드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뭐 전쟁이 난다든지 하여튼 중대한 경제적 위기 상황이 처한다든지 안보 이런 중대한 위기에 처하면 국회가 법률 제정하는 걸 기다릴 여유가 없어.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그 이름도 있어, 헌법에. 긴급명령 이라고 이름 붙여. 영화 제목도 있지만은 긴급명령이라고 법을 만들어 갖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또 재정 경제적 위기에 처하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국민의 효력받는 법을. 그런 것 때문에 인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큰 논점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은 행정기관도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국가들이 인정한다. 응?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 헌법의 중요한 국가 운영 원리의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뭐야? 상권 분립이잖아.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놨잖아. 근데 행정부가 진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요한 내용 갖는 법도 만들고 집행도 하고 그러면 사실 행정부 상권 분립 깨뜨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지. 그걸 깨뜨리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게 한계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지금 뭐 설명하냐면 동그라미 2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행정기관이 국민의 효력받는 법을 만드는 거 인정하는 게 불가피하다 해도 헌법, 국가의 최고법이 헌법에 정한 상권분립 원칙을 깨뜨릴 정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가라 그러면 그 법을 무효화시키고 이런 게 통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거야 오늘날은. 응? 현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걸
그 요건과 어느 정도까지 만들 걸 허용할 건지 한계 이런 게 중요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과거에는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법만 효과된 법을 못 만들게 막는 데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만들도록 허용을 하되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거냐, 어떤 요건에 만들도록 하니까 여기에로 이제 초점이 옮겨졌다는 얘기야. 응? 자, 그런 흐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는 좀 많이 써놨는데, 거기 맨 아래 3 행정의 입법 활동 등의 기준 이렇게 제목 달았죠. 그거는 이제 내용은 뭐 그냥 별건 없어요. 근데 2021년에 우리 새로이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랬지. 그 법에서 이제 이 행정기관이 법 만들 때 어떤 지켜야 될 기준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시험에 너무 뻔한 내용들이라 시험에 잘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당연하잖아. 그 예를 들면 1항 보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에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하려고 한다든지 그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면 안 되고 헌법과 법령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걸 법에다 명시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이런 건 뭐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응?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보면 동그라미야. 행정의 입법 활동은 일반 국민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관계된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돼야 되고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서로 중복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된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페이지는 쭉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전체 그냥 시험에 특별한 영향가는 없어요. 한번 읽고 지나가자.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가서 오른쪽에 171쪽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두 파트라기보다는 이제 세 파트로 나눠 설명할 겁니다. 처음에 법규 명령, 두 번째 행정 규칙, 세 번째가 이렇게 이제 아까 명칭하고 그 내용하고가 안 맞을 때 그 효력을 국민에게도 효력 있는 법으로 볼 건지 아닐 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법규 명령. 이거 조금 아까 뜻 설명했잖아. 여러분 그 법규 명령의 의의 따로 할 필요 없죠. 이거 뭐라고?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이다. 근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법이다. 응? 여기서 법규성이 있고로 다른 말로 동그라미 넣으면 법규성이 인정되는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둘째 줄에 법규의 성질. 응? 줄이면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지. 법규적 성질이 바로 대외적 구성력. 즉 행정조직밖에 일반 국민에게도 효력이 있느냐? 대외적 구성, 일반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을 그런 효력, 그런 성격을 갖는 법을 행정위에 만들었을 때 그걸 법규명령이라고 칭한다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 법규의 법규적 성질, 대외적 구성력 갖는 거.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요 단어 양면적 구성력, 재판 규범. 양면적 구성력은 뭐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뭐뭐뭐에 관한 시행령 만들었어? 그러면 자기가 만든 대통령도 자기가 만든 대통령령 따라야 되고 위반하면 위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무원도 다 지켜야 되고 일반 국민도 따라야 돼. 법규명령은 국민이 위반하면 위반행위했다고 처벌되는 거야. 공무원만 지켜야 되는 법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도 지켜야 돼. 근데 그 행정규칙은 국민은 지킬 의무가 없는 거야. 공무원만 지키는, 조직 구성원만 지키는 거지.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법규명령은 동그라미 2번 무슨 이론을 갖고 있다고? 양면적 구성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양쪽 다 따라야 된다고. 양쪽 다 만든 자나 하급기관이나 국민이나 모두나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리고 이거 법원도 따라야 돼. 재판할 때 뭐 누구의 행위가 이 법규명령에 위반했냐 아니냐,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야. 그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되는 거야. 재판 규범. 응? 법규명령은 이거 미리 얘기하면 행정규칙은 누구만 구속해?
행정기관만 구속하지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아. 또 행정기관 중에서도 만약에 장관이 우리 부처 공무원들은 이렇게 근무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지, 만든 장관 안 지켜도 돼. 밑에 하급 공무원들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만 행정규칙은 일면적 구속력밖에 없다 그래. 국민도 구속하지 않고. 응? 그리고 행정규칙을 위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하고서의 위법 행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하는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응? 행정규칙은. 그건 정반대인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자, 법규명령은 국민하고도 효력이 갖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이 위반하건, 그죠? 특히 여기서는 이제 행정기관 공무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뭐가 된다고? 위법. 키워드가 위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위법, 국민하고서 해서 위법인 행위로 되니까 어떻게 돼?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논리죠, 결론. 응? 위법이 된다는 게 중요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위법이 되는데 행정규칙 위반하면 위법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소개됐어. 자, 법 이름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야. 그리고 몇 조 이렇게 나왔죠. 근데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시행령자가 안 붙는 것도 있어요. 응? 경찰 공무원 임용령은 대통령령인데 거기 뭐 30 몇 조가 소개돼 있지? 46조구나. 거기 뭐라고 써있대? 저기 뭐야?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데 부정행위하다 적발된 자는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어떻게 돼? 5년 동안 시험 볼 자격 박탈. 이거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정해져 있죠. 여러분 일반 국가공무원법 뭐 공무원 임용령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면 해당 시험 무효, 5년 동안 응시 자격 박탈 이렇게 됩니다. 응? 자, 요거의 문제는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 46조 요게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냐.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면 이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이 될 테고, 아니냐 아니면 행정조직 내부의 담당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재량권 행사하는 재량준칙. 재량준칙이라는 게 이 행정규칙의 한 종류거든. 여기에 해당하는 거냐 이거예요. 결론 잘 보세요.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뭐라고 돼 있어? 세 줄 끝에. 이거는 행정청 내부, 행정조직 내부의 어떤 업무 처리, 사무 처리하는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일종인 재량준칙 이런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재판하는 판사도 따르도록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 이게 핵심입니다. 법규명령이다. 재량준칙 아니고 행정조직 내부법인 재량준칙 행정규칙 아니고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규명령이다. 이게 핵심. 자, 그 다음. 자, 우리 법규명령은 이제 지금 법규명령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또 이러쿵저러쿵 나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세부 기준으로. 자, 행정기관이 만든 법인데 국민에게까지 효력 갖는 법인데 이게 법으로서 효력 정도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에서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느냐. 우리나라 최고법인. 우리나라는 현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 봐.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1번 비상명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죠? 다른 말로 헌법 대의명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효력 갖는 법은 인정 안 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 중에. 그래서 현재 인정되는 건 동그라미 2번, 3번이에요. 응? 자, 2번은 무슨 용어 쓰지? 법률 대의명령. 그 시험에 그 용어 써요. 법률 대의명령. 그럼 법률 대의명령 하면 키워드가 국가행정원이 만든 법인데 효력 정도가 뭐와 같은 효력? 법률과 같은 효력.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인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학문적으로 법률 대의명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응?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아까 국가 어떤 비상시에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란 걸 만들고, 뭐 국가 안보만 긴급한 위기시에, 그 다음에 재정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때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긴급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대통령이 제정한 법은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으로서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어요. 헌법에 의해서. 응? 그 이외에 나머지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다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아요. 응? 그래서 법률보다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디귿번. 그죠? 동그라미 3번이거나 법률 종속명령. 법률 종속명령의 뜻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응? 그리고 두 번째 효력. 이 법률 종속명령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만든 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내용에 따라서 둘로 나눈대. 일단 여기서 알아듣고 위임명령이라는 거와 뭐야? 셋째 줄에 있죠?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걸로 둘로 나온대. 응?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여러분 위임명령, 집행명령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법규명령 중에 지금 이거를 효력 법규명령을 이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어느 정도나 효력을 갖는 법이냐 이걸 기준으로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것만 보면 크게 법률과 똑같은 효력 갖는 법률 대의명령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 종속명령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우리나라에 현재 인정되는 거는. 근데 대부분 99%가 여기에 속하고 요거는 아까 딱 그 대통령이 정한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 그거만 여기 예외로 있다. 그 다음에 이 여기서 하나 더 가지치기 하면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법률 종속명령은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것과 뭐야? 집행명령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이름 붙여진 걸 보면 위임을 받아서 만든 법이라는 뜻이에요. 행정기관이. 그러니까 뭐 법률로부터 우리 국회가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권리 의무 관련해서 중요한 건 대강 이렇게 정해놨으니 이러한 틀내에서 뭐 세부사항은 뭐 대통령이 정해라, 장관이 정해라 이렇게 이제 권한을 주는 걸 위임한다 그래. 응? 그래서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뭐뭐 정해라 하고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걸 위임명령이라고 칭하고 이거는 원래 행정기관의 기본 임무가 법률을 집행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정해놓은 법률을 충실히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 전국의 행정기관들 통일성 있게 법률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 같은 거, 법을 집행하는 절차, 법을 집행하는 방식, 형식 이런 거를 하나의 통일성 있게 정해놓은 거.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하는 게 없고 그냥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절차, 방식 등을 정해놓은 법을 집행명령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봐. 위임명령도 집행명령도 모두 위임명령, 집행은 효력으로 따지면 법률 종속명령이고 둘 다 어디에 속하는 거야? 국민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응? 옛날에 요새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지만 예전에는 뭐 위임명령은 국민의 효력 미치는 법규명령이지만 집행명령은 국민의 효력 안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이다. 틀렸지? 집행명령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규명령에 속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서 자 내용에 따른 구분해서 위임명령 있죠? 자, 위임명령 기억은 뭐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는 거니까 위임명령에 이름을 붙인 거야. 그지? 그러면 니은의 포인트가 있어. 자, 위임명령은 자 상위법에 의해서 개별 구체적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 가능. 응? 좀 말 길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위임이 있어야만 정할 수 있다는 말이야. 상위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정해라 하고 권한이 주어져야만, 즉 위임이 있어야만 정하는 거란 거야. 응?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상위법 내용 개별적 수권은 줄 숫자 권리 권자야. 권한을 주고 있어야 돼. 상위법이. 그럴 때만 만들 수 있는 법이야. 응? 그다음에 니은에만 포인트로 그 대신에
상위법에서, 즉 예를 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야 어디 장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세부사항 정해라 권한 줬잖아. 권한을 받은 거잖아. 그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는 정하라고 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거야. 그 두 번째 포인트, 새로운 법규상, 응? 맨 마지막 줄,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위임 명령하면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에 의해서 뭐뭐 정해라 권한 부여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대신에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물론 정하라는 틀 내에서, 그지? 반면에 다음 페이지, 집행명령은 자 기억번호 눈을 읽고, 상위법에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까지 다 정해져 있어. 그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현실에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 절차, 형식 이런 거를 정해놓은 거야. 응? 읽고 지나가고, 포인트는 니은입니다. 니은의 뭐야? 집행명령은 뭐가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첫째 끝에 상위법령의 개별적 구체적인 수권이 필요 없어요. 수권 없어도 만들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어느 장관이 몸에 관한 사항 뭐 정해라 이런 거 없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임무가 있는 행정위원회는 그 법 집행에 위해 필요한 절차 형식 정해놓을 수 있다고. 대신에 상위법으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새로운 사항 정해라 권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집행명령은 뭘 정할 수 없다. 응? 니은번 맨 끝에 새로운 법규상을 정해놓을 수는 없다. 응? 새로운 법규상이 뭐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항을 못 정한다는 거야. 오로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거를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걸 그냥 충실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같은 것만 정해놓는 거지, 새로운 걸 권리 의무상을 새로운 걸 못 정해놓는다는 거야. 응? 그 새로운 권리 의무상을 정하려면 법률로부터 권한이 주어져야 되는 거야. 응? 자, 요거 대비시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만드느냐, 이 국민에게 효력받는 법규 명령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 총리령, 각 부의 장관이 만들면 부령,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별건 없어.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 1번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소개돼. 여기 눈을 읽고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75조에 보면 76조인가? 우리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국민의 효력받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응? 다만 긴급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가 만드는 것 대신에 대통령이 일단 먼저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되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어야만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국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 승인 거부된 때부터 바로 효력이 없어지도록 헌법에서 국민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응? 참고상으로 하세요. 이거 왜 써놨어? 헌법에 뭐 이거 국회가 만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까 법률 개인 명령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지? 이것만 예외적인 거, 나머지는 다 법률 종속 명령.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일반적인 대통령령, 그지? 자, 거기 대통령령 해놓고 두 줄 정해놓고 둘째 줄 끝에 뭐라고 했어?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시행령자 붙는 거. 응? 시행령.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헌법 75조가 소개됐죠?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국민의 효력받는 법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때 만들 수 있게 해놨어? 자,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부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뭐뭐 정해라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 법률로부터 뭐 정해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해놓으면 그 뭐라 그러겠어? 내용적으로는 위임명령이라고 부르겠지?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자를 따지면 대통령령이고, 내용으로 따지면 위임명령 만들 수 있고요. 또 위임 없더라도 어떻게 돼?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발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 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첫째 끝에 있는 거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해놓은 거, 이거는 집행명령의 성격을 갖는 걸 거야. 그지? 그럼 헌법 75조의 분석은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뭐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서 위임명령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집행명령으로 또 정해놓을 수도 있다. 그지? 여기도 문장에 뭐가 들어가있지? 그러면 위임명령을 만들어 놓으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위임을 받아야만 위임명령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집행명령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말이지. 그지? 네. 자,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이렇게 국가 위기가 아닐 때라도 이렇게 국민에게 효력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인정했어요. 또 한편 그 밑에 이제 총리령, 부령, 여기도 헌법 제 95조 읽어보면, 자,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 여기 행정각부의 장에다가 동그라미 잘 밑줄 쳐. 행정각부의 장, 국무총리, 행정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총리령이나 장관이 만든 부령보다 더 효력이 높은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임명령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위임이 없더라도 직무상 권한, 직권으로 총리령이나 부령을 만들, 이 직권으로 정하는 법이 바로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상위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정하는 거, 그지? 그러니까 헌법 제 95조가 써놓은 것도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장은 위임을 받아 위임명령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법률을 집행하고 상위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명령 정할 수도 있대. 그지? 자, 그런데 보통 총리령이나 부령은 만들면 100%는 알지라도 보통 무슨 이름 붙인다 그랬어? 시행규칙자가 붙는다 그랬어. 그죠? 시행규칙.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거기서 뭐에다 밑줄 치자 그랬지? 행정각부의 장. 그지? 그러면 헌법에 보면 총리령은 당연히 국무총리가 만드는 법이고, 부령이라고 칭하는 거는 행정각부의 장만이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 행정부처 조직 지금 2원 18부 19부가 되겠구나. 매처 매청 이렇게 나누죠. 그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쭉 있잖아. 이런,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폐지한다 그러더니 금방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여성가족부 등등 있잖아. 이게 행정각부야. 행정각부에. 그래서 여기 써놓은 거 동그라미 기억은 넘어가. 총리령, 부령 어떤 게 더 효력이 높으냐? 다툼이 있어. 근데 총리가 만든 총리령이 더 효력이 세다는 게 다수야. 그냥 읽고 지나가. 오른쪽에 니은번. 자, 우리 헌법은 부령은 누가 만들 수 있도록 써놨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만. 그러면 두째 줄,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기관장 또는 무슨 처장, 청장 이런 기관은 부령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거기 고쳐야 될 게 하나 있다. 디귿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내봐. 디귿번에 고쳐야 될 부분이 어디 있나? 응? 자, 거기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 이랬죠? 응. 거기에 지금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이런 게 예를 들어졌지? 그 중에 하나 뭔가 고쳐져야 될 게 있는데, 그렇죠? 국가보훈처장. 예전에는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있는 처에 불과했어. 국가보훈처가.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보훈부로 승격시켰잖아. 행정각부로 승격시켰어요. 국가보훈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와 동급의, 그러니까 여기 국가보훈처장 하면 처장은 차관급이었는데, 차관급 부서였는데 장관이 됐잖아. 국가보훈부 장관. 그러니까 거기 국가보훈처는 이제 뭐가 됐어? 독자적으로
각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부령제 정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국가보훈처 업무와 관련해서 뭔가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총리령으로밖에 못 만들었어. 총리령의 형식으로만 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보훈부령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응? 그래서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의 기관이 또 나오죠. 동그라미 4번 중앙선관위 규칙 나오죠. 뭐 별건 없고 그냥 제목만. 이것도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해놨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란 국가기관은 국가가 정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정당사무에 관해서 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가 외울 건 없습니다. 뭐만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는 법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 규칙은 첫 번째,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다 아니다.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이다. 응? 그리고 뭐에 의해서 만들도록 권한이 주어졌다? 헌법에 의해서. 응? 두 개. 헌법에 의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데서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도록 권한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헌법에 여기까지. 아까 대통령의 긴급명령서부터 총리령, 부령, 일반적인 대통령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까지는 우리 국민이 합의해 만든 헌법에서 원래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은 원래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걸 원칙으로 선언해 놓고 그렇지만 이렇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는 어떤 사무에 관해서 어떤 요건하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도 있다라고 권한 주어진 거야. 응?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감사원 규칙 조금 중요. 역시 감사원이 만드는 법이야. 감사원이 제정하는 법, 감사원 규칙이라 그래, 그지? 근데 이건 약간 논란이 있어. 자, 첫째, 왜 논란이 될까? 감사원 규칙은 우리 국민이 합의해서 만드는 헌법에서 감사원 니네가 국민이 효력받는 법 만들어도 돼. 헌법에서 권한을 줘서 만드는 거래? 아니야. 이거는 헌법에서 권한을 받아서 만드는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야.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야? 감사원법이라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만들 수 있도록 권한 준 거야. 그래서 거기 감사원 규칙 니은번에 보면 거기가 중요한 거야. 응? 니은번의 첫째 줄 헌법이 아닌 법률의 근거. 헌법이 아닌 법률의 근거. 그래서 약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돼. 국민의 권리 의무,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은 원래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고 국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드는 건 국민이 헌법에서 직접 어떤 기관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 만들어도 된다라고 헌법에서 권한을 줬을 때만 거기서 만든 것만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감사원 규칙은 어떻게 돼? 헌법에서 국민이 만들려고 권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효력이 없는 법으로 다뤄야 돼. 그러니까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정 규칙으로 다뤄야 돼. 그지? 근데 또 반대쪽 견해는 꼭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 꼭 헌법에서 정한 그런 것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국회가 다시 권한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시각에 의하면 감사원이 만든 감사원 규칙도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으로 보는 게 맞다. 이 견해 대립이 있어. 그러면 결론은 견해 대립이 있는데 뭐로 보는 게 다수 입장이라고? 셋째 끝에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게 현재 다수 견해 입장이에요. 응? 그러면 정리하자면 감사원 규칙은 논점이 뭐라고? 두 개 있다. 하나는 뭐다? 헌법에 근거를 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응? 그래서 이게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있는 법이라고 볼 것인지 논란이 발생한다. 결론은 현재 다수 학자들은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응? 이게 두 번째 논점이 이제 법규 명령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효력 가지고도 따지고 내용 가지고 따지고 요까지 했어요. 법규명 종류.